간밤 테슬라의 인도량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8% 이상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의 좀 문제로 삼아야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량이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서 앞자리가 완전 달라졌죠? 네, 일단은 40만 대 이상은 인도를 하지 않을까라고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한 것은 41만 대 수준은 좀 전날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40만 대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2023년도 1분기가 44만 대의 인도량을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그거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앞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발표된 거는 38만 대라고 하는 조금은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좀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왔다 혹은 좀 숏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발표된 그런 또 다른 기업들의 자료를 보시면은 GM 역시도 제너럴 모터스 역시도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한 1.5% 정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매량이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조금 판매 둔화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주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게 300주선이라고 하는 이 주황색 선이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차트에 닿을 때마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있는 요 밑에 있는 주황색 선 300주라고 하는 $160 요 이평선이 우리가 2023년도 1월 달에 요 지지했던 라인이라는 점에서는 지금 여기서 수급 공방이 며칠 동안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1분기에 차량 판매가 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자로 중국, 유럽,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올렸다라는 이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 약간은 비꼬듯이 해석을 할 때는 너네들 4월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3월에 빨리 주문을 넣어라는 식으로 조금 주문을 좀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영업적인 수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2분기의 판매량은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모델 Y의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시 동안에 우리가 좀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는 2분기에는 그래서 판매량이 인도량이 1분기보다 늘어날 것인가 여기까지는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물류 때문이다, 생산이 좀 차질이 빚어져서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대기는 했지만 거기에 또 반대로 물류 잠깐 멈췄던 거는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화재가 발생해서 공장이 멈췄던 것도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악재가 이미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털고 나아갈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최악이라고 보십니까? 테슬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전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1월 달이라든지 작년 말에도 2차 전지 쪽을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밀리는 것은 전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선뜻 매도가 좀 어렵겠지만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살짝 시차를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살짝 이제 매매 타점 자체를 좀 늦춰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왔는데 의견이 살짝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렇게 좀 부진하면은 반대로 우리나라 현대차가 과연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밤사이에 발표됐었던 수치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그 인도량이 같이 발표가 됐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줄고 전년 대비해서도 줄어서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테슬라에게 내줬다라는 그런 내용도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된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사실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 판매가 둔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완성차 업체한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를 지금 판매를 하면 판매할수록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BYD나 테슬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제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를 판매할수록 대부분 아마 영업
손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연기관차가 잘 팔리고 그런다라고 해도 전기차가 안 팔리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나쁘구나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미국 시장 내에 이제 일반 차량, 특히 전기차의 판매가 좀 많이 좀 둔화가 되면서 그럼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 판매가 둔화될 것이냐라고 보면 뭐 미국 시장 내에서 물론 이제 전반적인 차량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큰 폭으로 감소하고도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일단 3월 달에 판매량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네. 미국 시장 내에서는 2% 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관련돼서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이제 3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 판매 대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증가폭이 크게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내연기관 관련된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실적은 안 나왔지만 토요타 같은 경우도 아마 하이브리드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 판매가 증가했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관련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완성. 다만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네, 좋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4월 25일부터 베이징 모터쇼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베이징 모터쇼에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다양한 전기차를 지금 그러니까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나 이런 소재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뭐 실적들이 쭉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이 4월 25일 날 열리는 베이징 모터쇼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지금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4%, 포스코 홀딩스가 2.4%, 이제 삼성 SDI도 4.5%,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각각 5%대 하락하고 있고요. LNF의 주가도 1.8%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는데 이게 테슬라 영향일까요? 아니면은 보니까 오늘만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저점 부분까지 딱 가격이 내려왔죠. 160불 수준. 네. 저는 국내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 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21만 원 저점이었고요. 최근에 29만 원 고점이었고요. 지금 현재 2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향후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앵커 그 미국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최근에는 못 봤는데 네. 좋아합니다. 예. 삼체 그럼 안 보셨겠네요? 삼체요? 네, 최근에 아주 좀 못 핫한 봤습니다. 이제 미국 드라마인데 이름이 삼체인가요? 네, 삼체인데 이제 그 삼체. 미래 SF물입니다. 삼체 넷플릭스에서 또 유명하군요. 네, SF물인데 미래 산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딱 규정지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저는 SF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미래 산업은 무선 충전과 속도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무선 충전과 속도.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국한되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이제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에서 2차 전지 산업에서의 내용은 이제 전고체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전고체가 이제 보통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전고체가 양산이 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느냐면 앞서 무선 충전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미래 산업은 무선 충전이 원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죠. 속도도 개선됩니다. 네. 그래서 내후년 정도에 이제 전고체 시장이 양산화가 됐고 국내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선점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개발 단계이고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2차전지, 배터리 등등의 산업은 여전하게 성장선상에서의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만 배터리 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쓰이죠. 그렇죠. 테슬라도 전기차 판매가 전체 그 테슬라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고요. 기타 산업, 뭐 슈퍼차저라든가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 한 25%에 30% 됩니다. 그리고 이 30% 25%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커가고 있는 중간 단계에서의 흐름이고 국내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더라도 지난해 저점 찍었고요. 단기 고점 찍었고요. 중간선상에서 가격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측면으로 전체 2차전지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긍정의 뷰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면은 에코프로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다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하던 그 포인트가 뭐였냐 그러면은 곧 있으면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분할이 될 거고요. 그럼 액면 분할이 해가지고 거래 정지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면 분할이 되면은 뭔가 약간 수급상의 호재가 있다라는 그런 뭐 재료 이런 매매가 분명히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에코프로가 올라가던 와중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이탈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121선이라고 하는 주요한 이제 지지선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당분간은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좀 더 꼬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더 많이 위험해졌다. 요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꼬인 실타래 실적도 꼬이고 수급도 꼬였는데 이거 언제 다 풀어질지 여유롭게 좀 2차전지 투자자분들은 여유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평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김대중 교수입니다. 전저점 도달했다. 테슬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임순재 고수 내연기관 차량 판매는 호조세다. 이재규 고수 자동차 속도 조절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테이보 고수 전기차 생각보다 더 안 좋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